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제6장에서요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직접민주주의, 지난 시간에 만장일치 제도 이어서요 다수결 투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만장일치는 모두가 다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다수결 투표 제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다수의 의견을 갖고 한번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라는 게 보통 이제 50% 과반수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1대 49로 이기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49%라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야, 내가 지지한 걸로 다 끌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안건이나 사안이 중요한 거는 다수를 정할 때 꼭 50%가 아닐 수는 있겠죠. 뭐 60, 70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수결 투표 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3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브래드와 젠과 엔젤라가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하냐면 미사일 배치 수준에 대해서 합니다. A는 약간 수준이 낮고 B는 높은 중간 수준, C는 높은 수준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거기 보니까 브래드와 그 다음에 젠과 그 다음에 엔젤라 이렇게 3명이 있어요. 3명의 3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대중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ABC로 합시다. 거기대로. 근데 안건 보면 미사일에 대한 어떤 배치 수준이라고 할까? 배치 규모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약간 낮은 수준, 로우한 수준이고요. B는 약간 미들, 중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C는 좀 이렇게 약간 대규모로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선호도가 거기 밑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B, C 이렇게 있어요. A를 제일 선호하고요. 그 다음 B를 선호하고요. C를 선호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 B가 또 들어가니까 좀 약간 그런데 이 V라고 합시다. V 그냥. 자, 그리고요. 브 합시다. 얘는 뭐라고요? 젠인가요? 젠. 부젠. 얘는 아예요. 부제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젠 봅시다. 젠. 자, 젠은요 선호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젠은 가장 우선순위가 C야, C. 야, 이거 전쟁 위험 있는데 미사일 많이 좀 투자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브래드랑 정반대네.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젤라는 N이라 할게요. N. 네, 잘못 봤어요. 엔젤라는 어떤 걸 제일 선호합니까? B를 제일 좋아해. B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2순위가 뭐예요? C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선호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던진다고 합시다. 자, 미사일 배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투표를 했더니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한 표 얻었어. 얘가. B는 한 표 얻었어요. N 이렇게 되고 C도 한 표를 얻었어요. 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각각 한 표씩 이렇게 표를 얻었어. 우리 과반수제 하면은 이제 절반 이상은 넘어가는 게 50% 이상은 득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안건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야, 그러면 우리 토너먼트 알죠?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토너먼트 방식은 두씩 짝져가지고 하는 거야. 먼저 A 안건과 B 안건을 대결해서 이긴 애가 C랑 대결을 합니다. 이렇게 대결을 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A, B, C가 있으면 이제 A와 B를 먼저 대결하고 이긴 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셋을 한꺼번에 비교하다 보면은 결론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두씩 해서 이제 승자승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남은 게 A와 C가 있고
B 이렇게 있어서 둘이 대결하고 그 다음에 이긴 애가 또 B랑 대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B 하면은 누가 이기나 한번 볼게요. AB 하면 누가 이길까요? AB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브래드는 A, AB니까 C를 지우세요. 쟤는 B, N도 B, B가 2대1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기니까 얘가 이렇게 이깁니다. 이렇게. 오케이. B와 C가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날라갔어. 없애세요. BC 하니까 B가 한 표, C가 한 표, B가 또 한 표 돼서 B가 이렇게 우승을 합니다. 이거 사다리 타는 거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먼저 B와 C가 대결하면 우리 봤잖아. B가 이기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이겼어요. 그럼 B와 A를 대결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역시 또 B가 이겼네. 이거 앞에서 했네요. 그래서 B가 이기게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와 C를 먼저 대결합시다. 그럼 B를 빼. A가 한 표, B를 빼면 C가 한 표, B를 빼면 C가 두 표. C가 두 표로 2대1로 이겼어요. C가 두 표로 이겼고 그 다음 B와 C가 대결하면 여기 올라왔지만 B가 이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좀 그러니까 두씩 짝져가지고 대결하게 되면 오, B가 이기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의 순서와 관련 없이 B가 채택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러한 선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호 관계가 이제 바뀌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유권자의 순호가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42페이지 가보시면 부는 A, B, C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됐죠? 쟤는 어떻게 됩니까? C, A, B, 쟤이 바뀌어, 쟤이 보면은 요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쟤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까 말까? 그래요. 요걸 다시 한번 써봅시다. 약간 그렇긴 해도 이게 자꾸 볼 필요는 있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 이렇게 했습니다. 부. 자, 얘는 뭐예요? A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B를 선호하고 C를 선호하고 쟤이 지금 이제 바뀐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대로예요. 쟤는 C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A와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B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엔젤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 B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C가 되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역시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씩 다수결 제도로 하려고 했더니 역시 승부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둘씩 짝을 져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 보면 A와 B와 C가 있어서 A, B 이긴 애가 승자 승의 원칙으로 C 이렇게 가고요. A와 B와 C가 있을 때 B와 C가 먼저 대결하고 이긴 애가 A와 대결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A와 C와 B가 대결합니다. A와 C가 먼저 대결하고 이긴 애가 B랑 대결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A, B 먼저 대결해 볼게요. 그러면 C를 지우세요. A가 한 표, C를 지우세요. A가 두 표. A가 두 표로 끝났네. A가 두 표. 이렇게. 자, A와 C를 볼게요. 그러면 A와 C 보면 B를 빼세요. A가 한 표. 그쵸? 쟤는 여기 보시면 B를 빼니까 C에 지지합니다. C가 한 표. 그 다음에 B를 빼면 N은 C가 한 표. 그래서 C가 이렇게 당선되는 거, 채택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B와 C 한번 해볼까요? B와 C. 그러면 A를 빼세요. B 한 표, C 한 표, B 한 표. 네, B가 이기고요. B와 A를 대결하면 어떻게 돼? A가 이겼잖아. 앞에서 왼쪽에 컨닝해보면. 그래서 A가 이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A와 C가 대결하면 여기서 C가 이긴 거 제일 앞에서 한번 컨닝했고 C가 이겼는데 C와 B 하면 B가 이번에 또 이깁니다. 여기서는요. B가 이렇게 돼요. 아니,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은 어떤 선호 순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141페이지 세 번째 단락 거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의 중간에 일관성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뭐 이렇게 A가 B보다 선호되고 두 번째 투표에서는 B가 C보다 선호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전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A가 C보다 훨씬 더 선호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선고에서요. 여기 보시면 A가 B보다 낮고, 그 다음 또 A가 또 C보다 낮고, B가 C보다 낮고, 여기 보시면은 A가 B보다 낮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A가, 당연히 여기 보시면 B보다 낮은데, B가 또 C보다 나은 거니까, B보다 낮고, C보다 낮고, 이러한 선호의 일관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엉뚱하게, 다른 것보다 B가 더 좋다라는 게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가 일관성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순서를 바꾸니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걸 뭐라 그런다? 거기요. 일관성이 깨진다. 뭐 이행성의 원리가 위배된다. 컨시스턴시가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선호는 일관성이 결여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요. 투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투표의 역설. 이렇게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팅 패러독스. 이해 가시죠?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약간 간단한 거지만 여기서는 부전승하는 애가 올라가. 처음에 둘이 대결하는 거 말고 나머지 부전승하는 애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투표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투표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최종 승자가 달라지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투표의 순서,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처음에 어떻게 대진표를 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당선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시면 의사 일정 조작이라는 말을 써요. 아젠다를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일정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사 일정 조작이라는 그런 문제가 쭉쭉쭉쭉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두 대안식 투표를 할 경우에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이게 두시 보면 계속 순환되는 논리가 빠져요. 그래서 순환되는 메비우스 띠같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이클링 하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런 과정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현상을 순환 투표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도 상원의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때 예전에 뭐 법을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해?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이쪽에 각각의 선호를 좀 잘 봐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여기 손으로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수평축이 미사일의 양이야. 미사일의 양.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래서 여기가 C가 대규모로 이제 미사일을 설치하는 거고, A는 약간 소규모로 이제 미사일을 설치하는 거고, 여기 B는 그냥 약간 중간 규모로 이제 미사일을 설치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효용이라고 해서 선호도라고 할까요? 선호도 해가지고 제일 높인 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다 할게요. 2순위, 3순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A를 제일 좋아합니다.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그러면 A를 제일 1순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B 2순위 이렇게 하고, C 3순위에서 이런 식의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젠은 어떻습니까? 젠은요, 여기 보시면 C를 제일 좋아해. C를 제일 좋아하고, B를 그 다음이고, A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은요, N은 B, C, A 하니까 B를 제일 선호하고, C를 그 다음이고, 얘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호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오케이, 이해되시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보시면, 선호가 약간 바뀌어요.
앞에 거랑 차이가 나는 게 뭔가라고 하면 그림을 살짝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거 뭐 그냥 살짝 한 번쯤 더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양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은 요게 C 그 다음에 요게 B 그 다음에 요게 A 이렇게 돼 있고 선호도가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V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V는 아까 색깔 뭐로 했죠? 컨닝 좀 합시다. 검정 색깔로 했군요. 자, V는요 그대로 똑같아. 이렇게 넘어갔어. 좀 이쪽으로. 아이고 이게 좀 이쪽으로 뺄게요. V는요 A를 제일 좋아하니까 1순위, 2순위는 B, 3순위는 C 해서 V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V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J는 어때요? J는 C를 제일 좋아한다니까 C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보면 두 번째가 A야, A. A가 뭐냐면, 어중간한 걸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B를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V자 모양이 되네요. 얘가 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젠. 그리고 여기 보시면 N은 어떻습니까? 라고 N은 B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이고, 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얘를 지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덧칠해서 없앱시다. 자,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둘 다 뭐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색깔만 좀 잘못했네. 젠을 잘못했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데 젠의 선호가 좀 이렇게 달라진 거 보이세요? 젠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까지는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젠은 선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젠의 선호가 이렇게 V자 거꾸로 이렇게 V자 형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젠의 선호가 중간에 어중간한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 약간 다혈질을 지닌 그런 사람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젠과 같이 이렇게 V자 돼 있는 선호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왼쪽 142페이지 가보시면 단일 정점 선호랑 이중, 다중, 따봉 선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다. 요거랑 선호가 그리고 따봉 선호 거기서는 뭐 이중 정점 선호 더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봉 선호라고 할게요. 봉우리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봉 선호는 뭐냐면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히냐면 착각 찍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나 착각 찍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착각 찍으면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단봉 선호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얘는 단봉이야. 여기 보시면 봉우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따봉 선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봉우리가 여러 개예요. 거기는 뭐 이중 정점, 더블 픽 해서 프리퍼런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봉 선호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사진을 착각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이렇게 걸린다니까 착각 이렇게. 여기 선호 봐요. 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V자 형태가 되잖아. 그래서 선호가 이렇게 V자 형태의 선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를 따봉 선호라고 하고 이렇게 이중 정점 선호가 그런 체계가 있을 때 이러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그 투표 역설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일 모든 투표자가 단일 정점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 역설은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수 정점 선호 체계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다수결 투표 과정에서 이렇게 선호의 순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143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가 되면 그런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언제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꼭 미사일 말고요. 민간의 대체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 교육 같은 거 있잖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시켜야 될까? 그런 거 할 때 예를 많이 들어요. 그냥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민간에 거기 보시면 책에도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미사일 대신 투표자들의 공헌이라는 걸 예를 들 때 공헌에 대한 대체제라는 말 잘 보세요. 민간의 대체제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V자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생들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말이야? 민간의 학원이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한 그 어중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원의 대체제가 존재해서 뭐 컨트리 클럽을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따봉 선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 거기 단락에 보시면 더욱이 사안이 1차원 선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경우, 이거는 지금 사안이 하나잖아. 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까, 중간 할까, 적게 할까,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의 정점 선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어떤 비어있는 건물의 사용처에 대해서 할 때 대안 A는 낙태 진료소로 쓸지, 성인도서 전문점으로 쓸지, 육군 징병 사무소로 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일한 특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가보시면 그렇게 안건을 여러 개 하게 되면 그랬을 때 다수 정점 선호 체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중위투표자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볼게요. 중위투표자 정리. 그러니까 이 중위투표자 정리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선택권을 갖게 되는 그냥 결정이 된다, 의견이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중위라는 게 이제 중간에 위치한 메디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표자 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투표자 정리. 자, 거기 위에 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투표자가 보니까 도널드, 뭐 데이지, 무슨 휴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파티 지출에 대한 선호 수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살짝 그림을 그릴까요? 야, 파티에 돈을 써야 되는데 너 얼마나 쓰는 걸 좋아해? 하나도 안 쓰는 게 있고, 그 다음 거기요. 5달러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0달러네. 오, 갑자기 점프하네요. 100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150달러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160달러의 선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00이네, 700. 돈을 엄청 많이 쓰네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각각의 선호를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요. 아, 빵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네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선호합니다. 여기 요거를 제일 좋아하고 거기 보시면 도널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은요. 여기 100달러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제일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거기 보시면은 요걸 제일 선호해. 딴 건 모르겠고 선호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요거 하나만 있고 세 번째는 요걸 제일 선호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제일 선호하는 것만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요걸 좋아하고 네 번째 사람은 그 다음에 요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다섯 번째 사람은 파티광인가 봐. 거기 보니까 루이스인가 걔는 여기를 제일 선호합니다. 지금 선호하는 게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그 표 한번 밟고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공공재를 거기 중위투표자 정리 세 번째 줄 보세요. 공공재를 얼마나 확보하는가라는 거 할 때 중위투표자를 이 사람의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빵은 빼고 5, 100, 150, 160, 100, 700 하면 요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중위투표자예요. 아셨죠? 거기는 150 휴이가 제일 이렇게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것은 거기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라면은 자,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 선호라고 할게요. 단봉 선호인 경우 단봉 선호인 경우 다수결의 투표 결과는 다수결을 이용하게 되면 다수결 투표시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항상 중위투표자 선호가 항상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채택된다 이거예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거기 보시면 선호가 반영된다라는 게 바로 중위투표자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5, 100, 150, 160, 170 자, 좋아하는 거 하나씩 고르세요. 그러면 다 표를 하나씩 얻을 수 있잖아. 한 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한 표씩 얻게 돼요.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둘씩 짝을 져서 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두 개 한다 할게요. 5와 100을 대결한다 합시다. 5와 100을 대결해.
자, 그러면 O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기 첫 번째 도널드 한 명은 O를 지지하지만 나머지는 이쪽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대결을 하게 되면 세트 스코어 1대 4로 얘가 채택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 그러면 이제 무슨 뭐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하면서 이렇게 밑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도전해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O는 으악 이렇게 아웃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누구랑 누가 대결하냐면 여기 100과 누가 대결하면 150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과 150이 대결하는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도널드는 5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도널드는 100을 지지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데이지는 100을 지지한다. 그래서 100은 2명이 지지하는데 여기 있는 3명은 이걸 지지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700을 지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지지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선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700을 지지하니까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150이 이기게 됩니다. 얘가 으악 이렇게 치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50과 160이 대결을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50과 160이 대결을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두 명은 저쪽에 작은 150을 지지하고 150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지지하는 사람은 160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같은 거 할 때 보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라고 할게요. 뭐가 좌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중간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우파에 있는 사람은 저쪽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을 찍을 거고 좌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 있는 성향이 강한 사람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과 160이 대결한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5와 100을 좋아하는 사람은 150을 지지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160과 700은 160을 지지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150은 그냥 150을 지지하니까 세트 스코어 3대 2로 얘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이 쭉 이렇게 줄을 서서 나열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50 이걸 지지하는 그걸 바로 우리가 중간에 위치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 그대로 중간에 자리 위자를 써요. 위치한 메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치한 사람의 선호가 반영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의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 체계라고 하면 다수결의 투표는 안정적인 투표 결과를 낳게 되고 선택된 대안은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투표자의 선호가 다수 정점 선호가 되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네, 다수결 투표 제도가 일관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가능하게 할 경우에도 투표 방식에 입각한 자원 배분에 따른 전반적인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항상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뒤에 뭐 문제도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 제도가 알았어. 그나마 우리가 사용하는 만장일치는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투표의 역설과 더불어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